인간이 또 서로 얼굴 마주보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분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수분이 오셨지만 그나마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 좀 모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도 모여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 얘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올해 들어서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큰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라든가 앞으로의 고용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대 사건과 그 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3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각자 모임을 만들어서 먼저 시작한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질문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서 큰 사건이 제일 먼저 3월 달에 하나 터졌습니다. 경찰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각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뭔 공문을 보냈냐면은 기존에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이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그 청소하고 경비를 같이 해하고 경비업법에 대한 허가를 따로 얻지는 않고서도 그냥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작년, 작년 이렇게 연속으로 법원에서 경비업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그 주택관리업을 하면은 그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공동주택 관리업자들은 다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5월 말까지 3월 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5월 말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경비관리업자들 얘기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그 뒤에 있어요. 뭐냐면은 경비원한테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 예를 들어서 청소나 분리수거 여러분들 다 모든 아파트에 다 하고 계시는 업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비원이 종사할 그런 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지침이 이렇게 내리고 온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택관리업자가 그 정확히 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거고 경비업법에는 자 경비업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경비업법에 보시면 2조에 도난이나 화재 이런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하시는 업무가 경비 업무라는 게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그 시설을 보호하는 아파트를 보호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7조에 보면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심지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보면은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경찰청에서는 우리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정해진 대로 경비원에게는 경비 업무만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청소나 조경이나 이런 걸 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 지침이 나오는 거죠. 뭐 다 여러분들 하시듯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분리수거라든가 뭐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 낙엽 썰기 온갖 가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지 않고 시설 경비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100 중에 1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실태조사한 거에서 보면은 실제로 경비 노동자의 업무 중에 방금 이런 경비 업무는 31%밖에 안 되고 청소, 조경, 분리수거 이런 업무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법을 경찰청에서는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법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편하게 될 텐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에 나온 거는 경비업법을 엄격히 적용하라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이 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조경이나 뭐 청소나 분리수거나 이런 업무를 가외로 또 노동자를 써야 되는 업무가 생기니까 이 법을 지키려면은 경비원을 자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법이 막 이렇게 경찰청에서 이런 공문을 내리고 난 이후에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잡무를 안 시키고 경비 업무만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제 경비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어제 오신 분 중에서도 자기네 아파트에서 이게 5월 달에 했다가 올해 연말까지로 연기되고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벌써 경비 노동자 중에 몇 명을 해고하는 거로 이렇게 입주민 대표자에서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도 생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강북구의 최희석 노동자분이 아마 여러분들 다 텔레비나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주차 관리를 하는데 왜 자기 차를 뒤로 뺐냐라고 해가지고 빼고 사직서를 쓰라고 그러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며칠 동안 두들겨 패고 뭐 그래가지고 그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돌아가셨죠. 스스로 자결을 하셨는데 워낙 아파트 주민들한테 신방을 또 많이 얻으셔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분에 대해서도 경비실에다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위를 낳고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얘기를 하고 이어서 지역에 있는 노동 시민 단체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불행한 갑질로 인한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달 이상 이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갑질한 사람이 구속되게 됐죠. 그래서
추모 모임에서 사회적 타살을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으라고 촉구를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6월달에 있었어요. 거기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이라는 그 모임이 이제 작년부터 있었는데 거기 대표도 나와서 얘기하고 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또 주택관리사 등등 온갖 데에서 나와가지고 또 아까 문제가 된 그 경찰청 쪽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토론회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강북구의 그 국회의원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경비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주민 대표자회나 그 주택관리사협회에도 동의를 해가지고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서 해서 이 입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난 9월 24일 날 경비노동자 보호입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된 내용이 뭐냐? 핵심은 이제 경비노동자 인용 갑질은 뭔가 경비 업무 이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비 업무가 정확히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런 부당한 지시나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찰청에 얘기한 경비 업무만 하라는 것은 아파트 경비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벗어난 이거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 일반 경비하고는 달라가지고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한다. 다만 이 업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입주민 얘기도 들어보고 지난번에 이 입법이 통과될 때 하듯이 다 사회적으로 이 관계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경비 노동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령에 명시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그동안은 법은 경비 업무만 하게 돼 있고 실제로는 온갖 잡무를 다 해왔는데 이제는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시키면 안 되게 되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정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에 위반을 할 시 여러분들이 직접 마포구에 계신 분들은 마포구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조사가 시정명령이 되고 안 되는 그것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당 간섭을 금지하는 것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 업무가 뭐가 될지는 내년 초에 시행령에 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0월 달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대로만 된다면은 부당한 갑질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이 만들어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9월 24일 통과됐는데 문제는 법은 멀고 주문은 가깝다라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아까 어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법이 이제 엄격하게 하는 것을 내년 10월로 연기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뭐 그런 그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경비 업무 이해 업무 시키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해고해야 된다라고 입주민 대표자들이 뭐 난리를 쳐가지고 그것을 또 입주민 중에서 이건 좀 부당하다고 입주민이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대표자나 뭐 용역업체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해고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해고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너무 이제 갑질에 견디다 못해 해고되는 상황도 생기고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그동안 경찰청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그 신고센터를 운영했더니 그 그 최희성 그 아파트 경비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월 초까지 조사를 했더니 갑질 주민 신고 들어오신 분만 해도 64명이나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법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제 대표적인 갑질이 뭐냐? 출근하지 말라고 뭐 경비실 열쇠를 어떤 요즘 대표자는 바꿔버려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여전히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대책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이 집중 취재한 그 JTBC인가요? 여기 보면 갑질맞지 않은 대책이 나오고 뭐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 실효성은 글쎄 여기서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스스로의 당사자가 나서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사실 그동안 보면 뭐 노원구에 제일 먼저 아파트 주민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 최희석 분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뭐 저기 뭐야 매청구에서 뭐 먹는 거 집어 던지면서 이거나 먹으라고 지금 막 그런 갑질해가지고 분신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한 10년 전인가 10년 안 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억울한 죽음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그런 대책이 나왔는데 또 문제가 되고 또 이번에 또 법 개정까지 됐지만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지역에서 전국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만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모임이 사실은 너무 적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제 포기하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그 사건 자체로만 해결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비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주적인 단체가 없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서 입주민 대표자회는 여기 보시면 입주민 대표자연합회라는 그 홈페이지도 있고 여기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또 관리소장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파트 주택관리사 협회가 있어요. 관리소장이 되려면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입주민하고 뭐 경비원 이런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중재하는 역할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뭐 더 크게는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뭐 정경이나 그게 뭐 멀어서 뭐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입주민 대표자 연합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뭐 유예해달라, 또 관리비가 인상되면은 그에 따른 대책을 해가지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구청마다 아마 그 주택 공동주택가가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뭐 시설 설치하는데 뭐 지원을 해달라는 등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그 관리소장들의 모임인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관련된 뭐 법률 도래자 민원 해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부조 활동도 따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은 실제로 이런 정책 모임이라든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전혀 모임이 없죠. 그래서 이 최희석 사건이 나오고 나서 다른 데는 그 조례